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정규직 사업 명단 파일 하나, 계약직 사업 명단 파일 하나. 아, 네. 그거 합쳐야 할 때요. 네, 맞아요. 이걸 합쳐서 전체 직원 명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일이 복사해서 붙여넣고 중복된 사람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특히 데이터가 몇만 건만 넘어가도 수작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실수의 연속이 되기 마련이죠.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SQL의 집합 연산자입니다. 여러 데이터 목록을 아주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합치고 비교하고 또 분석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오늘은 보내주신 너지24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집합 연산자의 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해요. 그냥 유니온이 합치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언제 유니온 5를 써야 내 쿼리가 2배 빨라지는지, 또 두 프로젝트에 모두 참여한 핵심 인력은 어떻게 찾아내는지,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만 쏙쏙 뽑아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집합 연산자의 가장 큰 그림부터 그려보죠. 핵심은 여러 셀렉트문의 결과를 수직으로 쌓는다는 개념이에요. 수직으로 쌓는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조인이 있잖아요. 그건 두 테이블에 연관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옆으로 칼럼을 붙여서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거라면 집합 연산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과물들을 위아래로 착착 쌓아 올리는 거죠. 아, 여러 엑셀 시트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시트로 복사해서 쭉 이어붙이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정확하겠네요. 네,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걸 처음 시도해보다가 바로 오류를 만났던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3개 칼럼을 가진 직원 정보 테이블이랑 2개 칼럼만 가진 퇴사자 정보 테이블. 이걸 합치려고 하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오라이오일 789 같은 에러를 뱉어내더라고요. 그거 아주 전형적인 실수죠. 결과 열의 개수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뜻인데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가요? 네, 한쪽은 칼럼이 3개고 다른 쪽은 2개면 어떤 값을 어느 칼럼 아래에 둬야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집합연산자를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황금률이 바로 칼럼 개수는 똑같이 맞춰라입니다. 아하. 그럼 두 번째 황금률도 비슷한 맥락이겠군요. 데이터 타입이 서로 호환되어야 한다는 것. 맞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쿼리의 ID 칼럼은 숫자인데 두 번째 쿼리의 ID 칼럼은 문자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네, 그쵸.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형 변환을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항상 보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투차 같은 함수를 써서 타입을 명시적으로 통일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아, 숫자형 아이디를 투찰 아이디로 감싸서 문자 타입으로 바꾸는 식으로요? 네, 맞아요. 이 두 가지 규칙, 칼럼 개수 일치랑 데이터 타입 호환만 기억하면 서울 지점 판매 데이터와 부산 지점 판매 데이터를 합쳐서 전국 매출을 분석하는 것처럼 구조가 같은 데이터들은 정말 손쉽게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좋습니다. 기본 원리는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황별로 어떤 도구를 꺼내 써야 하는지 그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죠. 네,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게 유니온과 유니온 어린데 이 둘의 차이가 성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초보와 중수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오, 둘의 유일한 차이는 중복 데이터 처리 방식입니다. 자료에 나온 온라인, 오프라인 고객 명단 통합 예시를 보면 두 명단에 모두 김태희라는 고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유니온으로 합치면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중복된 김태희 고객을 한 명으로 처리해서 총 5명의 순수 고객 명단을 만들어주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중복을 찾아내느냐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데이터를 정렬, 즉 소트하는 추가 작업을 수행해요. 아, 정렬 작업이요. 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 정렬 작업이 엄청난 부하를 유발하죠. 아, 제가 신입일 때 멋모르고 수백만 건짜리 테이블 2개를 유니온으로 합치는 쿼리를 실행했다가 DB 서버 CPU를 100% 찍게 해서 팀 전체에 커피를 돌린 기억이 나네요. 하하, 정말 와닿는 경험담이네요. 그때 유니온 오래 존재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제 커피값은 아끼셔야 합니다. 유니온 올은 정반대입니다. 중복,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두 목록을 그대로 가져다 붙입니다.
그래서 김태희 고객은 결과에 2번 모두 나오고 총 6개의 데이터 행이 생성되죠. 정렬 과정이 없으니 당연히 빠르겠네요.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합치려는 데이터에는 중복이 없다고 100% 확신하거나 분석 목적상 중복이 오히려 필요하다면 무조건 유니언 오를 쓰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굳이 느린 유니온을 써야만 하는 유니온 O를 썼다가는 오히려 큰일 나는 상황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관리하는 2개의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양쪽 다 데이터 정합성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가 유니언의 가치가 빛나는 순간이죠. 데이터의 순수성, 그러니까 유니크함이 성능보다 훨씬 중요할 때입니다. 각 시스템 내부에서는 중복이 없었더라도 두 시스템을 합쳤을 때 동일 인물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럴 때 유니언 O를 써버리면 중복된 고객에게 마케팅 이메일이나 쿠폰을 2번 보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죠. 유니언의 중복 제거는 느리지만 그만큼 확실한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온홀로 성능을 잡는 건 알겠는데 사실 실무에서는 데이터를 합치는 것만큼이나 겹치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마케팅팀에서 이번 봄 이벤트랑 지난 여름 이벤트에 모두 참여한 충성 고객에게만 특별 쿠폰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그럴 때 쓰는 도구가 바로 교집합을 찾는 인터섹트입니다. 수학 시간에 봤던 벤 다이어그램에서 두 원이 정확히 겹치는 부분만 찾아내는 연산자죠. 아, 교집합이요? 네, 봄 이벤트 참여자 명단과 여름 이벤트 참여자 명단을 인터섹트로 묶어주면 양쪽 모두의 이름이 있는 김서영, 이준혁 같은 충성 고객만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정말 직관적이네요. 그럼 그 반대, 즉 차이를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겠군요. 전체 수강생 명단은 있는데 여기서 수료 완료한 사람을 쏙 떼고 미수료자 명단만 만들고 싶을 때처럼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차집합 연산자인 마이너스. 오라클에서는 마이너스고요. 표준 SQL에서는 엑섭트라고 부릅니다. 아, 이름이 좀 다르군요. 네, 전체 수강생 명단에서 수료 완료자 명단을 빼버리면 아직 수료하지 못한 이민지, 최은빌 학생만 남게 되죠. 마이너스를 이탈 고객 분석에 쓴다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1월 고객 마이너스 2월 고객이랑 2월 고객 마이너스 1월 고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놓는 거잖아요. 오, 그럼요. 순서가 아주 중요하겠네요. 혹시 실무에서 이 순서를 헷갈려서 분석을 망치는 경우도 있나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순서가 모든 것을 결정하죠. 1월 고객 마이너스 2월 고객을 하면 1월에는 활동했지만 2월에는 사라진 이탈 고객이 나옵니다. 그렇죠. 반대로 2월 고객 마이너스 1월 고객을 하면 1월에는 없다가 2월에 새로 나타난 신규 유입 고객이 되죠. 이 순서를 혼동하는 순간 이탈 고객을 신규 고객으로 착각해서 환영 메시지를 보내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연산을 할 때는 항상 기준이 되는 테이블을 앞에 두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와, 인터섹트와 마이너스만 잘 써도 데이터 분석의 깊이가 확 달라지겠네요. 아, 자료에 보니까 집합 연산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크로스 조인이 언급되네요. 이건 뭔가요? 네, 크로스 조인은 곱집합,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 바지 2가지 상품과 빨강, 파랑, 검정 3가지 색상이 있다면요. 네. 는 이 둘을 조합해서 빨간 티셔츠, 파란 티셔츠, 검은 티셔츠, 빨간 바지 이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조합 6개, 즉 2 곱하기 3이죠. 이걸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냥 상품 옵션 만들 때만 쓰는 건가요? 좀 더 실용적인 예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시스템 테스트를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종류의 사용자와 모든 종류의 디바이스, 또 모든 종류의 네트워크 환경을 조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때 크로스 조인을 쓰면 수백, 수천 개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순식간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디테일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과를 정렬하는 오더 바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처음에 각 셀렉트 문마다 정렬을 해야 최종 결과물도 정렬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셀렉트 프롬 정규직, 오더 바이 입사일, 유니언 셀렉트 프롬 계약직, 오더 바이 입사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렇게 하니 오류가 나더라고요. 왜 안 되는 건가요? 아, 그건 정말 많은 분들이 처음 겪는 실수입니다.
SQL이 쿼리를 처리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이유가 명확해져요. 집합 연산자는 각 셀렉트문을 먼저 실행해서 일종의 임시 결과물 테이블을 만들고 그 결과물들을 합친 뒤에야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테이블로 취급합니다. 아, 오더바이는 그 완성된 테이블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최종 정리 작업인 셈이죠. 아하. 각자 정렬해서 합치는 게 아니라 일단 다 합쳐놓고 그 전체를 한꺼번에 하나에 정렬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집합 연산이 끝난 맨 마지막에 단 한 번만 등장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칼럼 이름이 길거나 복잡할 땐 오더바이 1, 3처럼 칼럼의 순서 번호로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칼럼 그리고 세 번째 칼럼 순으로 정렬하라는 뜻이죠. 오, 그것도 유용하겠네요. 그럼 유니온, 인터섹트, 마이너스를 마구 섞었을 땐 어떻게 되나요? 실행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네, 연산자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곱셈이 덧셈보다 먼저 계산되는 것처럼 SQL에서는 인터섹트가 유니온이나 마이너스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아, 인터섹트가 먼저요? 네, 그래서 A 유니온 B 인터섹트 C라고 쿼리를 작성하면 괄호가 없어도 데이터베이스는 B 인터섹트 C를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를 A와 유니온으로 합칩니다.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겠네요. 제가 원한 건 A 유니언 B의 결과와 C의 교집합이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항상 같습니다. 헷갈릴 땐 무조건 괄호, 가로를 사용해서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지정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습관입니다. A 유니온 B 인터섹트 C처럼요. 이건 동료 개발자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서 소개된 정말 유용한 실전 꿀팁이 하나 있었어요. 복잡한 웨어 조건을 유니언 올로 나누어 쓰는 방법인데요. 잠시만요. 이건 정말 생각도 못 해봤네요. 아, 그거 정말 유용하죠. 네, 제가 최근에 5, 6개나 되는 복잡한 오화 조건을 웨어절에 넣고 쿼리가 왜 이렇게 느린지 한참 고민했거든요. 개발팀의 과장, OR, 영업팀의 대리, OR, 기획팀의 부장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게 where절에 OR로 줄줄이 연결하면 조건이 길어지고 가독성이 떨어지죠. where 부서는 개발팀 and 직급은 과장, OR 부서는 영업팀 and 직급은 대리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걸 개발팀 과장을 찾는 셀렉트문 하나, 영업팀 대리를 찾는 셀렉트문 하나 이렇게 각각의 조건을 단순한 쿼리로 만든 다음 유니언 얼로 합쳐버리는 아이디어더군요. 네, 코드가 훨씬 깔끔해지죠.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각 조건을 셀렉트문으로 쪼개서 유니언 얼로 합쳤다면 훨씬 깔끔하고 빨랐겠네요. 이게 성능에도 정말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옵티마이저가 복잡한 OR 조건이 걸린 쿼리 하나를 최적화하는 것보다 각각의 단순한 조건을 가진 여러 쿼리를 최적화해서 합치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각 쿼리가 인덱스를 더 잘 활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무엇보다 코드가 훨씬 읽기 쉬워지고 나중에 인사팀 차장 조건을 추가하거나 기획팀 부장 조건을 뺄 때도 해당 셀렉트 블록만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되니 유지 보수가 정말 편해집니다. 이건 정말 아하 싶은 순간이었어요. 복잡한 문제를 잘게 쪼개서 해결하는 아주 우아한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실무에서 유용한 기법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내용들을 다뤘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 탐구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선 집합 연산자는 데이터를 옆으로 붙이는 조인과 달리 위아래로 쌓는 수직결합 도구라는 것. 그리고 황금률 두 가지, 칼럼 개수와 데이터 타입을 맞춰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겠고요. 라도 유니언이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공통점을 찾을 땐 교집합, intersect, 차이점을 찾을 땐 차집합, 마이너스. 특히 마이너스는 연산 순서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마지막으로 정렬을 위한 오더바이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쓴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집합 연산자를 데이터를 조회하고 결합하는 도구로 살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연산자들을 데이터 검증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검증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새로 입력된 대량의 데이터가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마이너스를 써보는 겁니다. 아, 신규 입력 테이블에서 마스터 테이블을 빼보는 거죠.
만약 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신규 데이터가 마스터에 잘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겠네요. 만약 무언가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시스템 오류 등으로 누락된 데이터라는 걸 순식간에 찾아내는 거죠. 와, 생각의 전환이네요. 반대로 마스터 테이블 마이너스 신규 입력 테이블을 하면 원래는 있었는데 이번 작업에서 빠져버린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집합 연산자는 단순한 조회 도구를 넘어 데이터의 정합성과 품질을 관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에 이 검증 도구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